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MCU와 연결되는 부품을 붙여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보드를 설계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부터 고민하시나요? 대부분 어떤 센서를 달까? 통신은 뭘 쓰지? 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워의 큰 흐름부터 잡아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파워의 큰 흐름을 구성하는 걸 우리는 파워트리 혹은 파워 아키텍처를 구성한다 라고 합니다. 보드 전체의 안정성은 이 파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드에 연결되는 부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혹은 부품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모되는 전력량도 늘어납니다. 이때 파워가 부족하면 멀쩡하던 MCU가 갑자기 리셋되거나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정말 울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이 시스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단을 설계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LDO라는 건데요. 단순히 부품만 배치하지 말고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더보기란에 후원을 통해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파워 설계를 시작할 때 설계자는 가장 먼저 파워를 쓰는 부품들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종의 장부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쓰려는 STM32는 얼마나 전기를 먹을까? 나중에 붙일 LED는 또 얼마나 쓸까? 이런 통신 모듈은 얼마나 쓸지? 이렇게 모든 부품들의 소비 전력을 다 합친 최대 소비 전력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전원을 보내줄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봤던 보드 구성도입니다. 우리 보드는 USB 케이블을 통해 입력되는 전원을 사용할 예정이었죠. 사용 예정인 USB 미니 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핀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1번 핀을 보면 5V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USB 케이블을 통해 보드와 연결하면 5V의 전압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LDO라고 부르는 부품을 통해 5V의 전압을 우리 MCU와 다른 부품들이 사용하는 3.3V의 전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5V에서 3.3V로 전압을 낮춰야 합니다. 전압을 낮추는 것을 스텝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 스텝 다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벅 컨버터라고 부르는 DC-DC 컨버터죠. LDO는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일종입니다. 전압을 변환하는 효율은 DC-DC 컨버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효율이 낮습니다. 전원을 변환한 후에 노이즈는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더 깨끗합니다. 즉 노이즈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회로는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매우 간결합니다. 우리는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일종인 LDO를 선택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보드의 전체 소비 전력이 크지 않아 효율 손실을 감내할 수준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의 면적을 좀 줄이고 싶었습니다. 부품이 적게 들어가고 설계가 간단하니까 회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줄죠. 사실 이게 가장 큽니다. 너무 많은 부품이 들어가면 따라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과정에서는 간결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LDO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왜 리니어 레귤레이터라고 안 부르고 LDO라고 할까요? 7800 같은 예전 리니어 레귤레이터들은 입력이 출력보다 최소 2V에서 3V는 높아야 됐습니다. 즉 5V의 입력이면 출력은 최대 3V였던 거죠. 이렇게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기본적인 전압 강화를 드롭 아웃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자면 이때는 MPN 달링턴 구조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트랜지스터를 두 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V에서 2.5V 이상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 드롭 아웃 볼테이지를 작게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낮은 드롭 아웃 볼테이지 특성을 갖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LDO라고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LDO에도 출력 트랜지스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단일 PNP P채널 모스펫을 사용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요새 대부분 전력 효율과 배터리 수명 연장 등을 위해서 드롭아웃이 작은 LDO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는 LDO가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대명사가 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LDO가 곧 리니어 레귤레이터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표준형 리니어 레귤레이터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전체의 소비 전력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소비 전력이 큰 부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CU와 LED 정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CU의 경우 왼쪽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런 모드에서
72MHz로 동작을 할 때 최대 50mA, 50.3mA 정도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LED의 데이터 시트 중 일부입니다. 이쪽에 IF라고 되어 있는 포워드 커런트 순방향 전류가 20mA로 되어 있습니다. IF 순방향 전류 같은 경우에는 LED를 지속적으로 켰을 때 소자가, 즉 LED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류입니다. 보통 LED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이 값의 50%에서 70%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인 10mA로 잡고 4개를 생각해서 약 40mA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품들도 각각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이렇게 최대 소모 전력을 고려해 전원을 설계해야 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우리 보드는 전부 다 합쳐서 대략 150mA 정도의 전류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LDO는 LM1117 제품입니다. 이 부품의 출력 전류는 최대 1200mA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드 전체가 사용하는 최대 전류보다 훨씬 더 큰 전류를 출력해줄 수 있어서 우리가 쓰기에 충분히 적합해 보입니다. 사실 1200mA로 나와 있지만 다른 전력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부품 같은 경우에 최대 소비 전력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서 얘기 드렸던 드롭 아웃 볼테이지가 보이는데요. 출력 전류, 즉 IO, 아웃풋 전류입니다. 이 출력 전류가 100mA일 때는 최대 1.1V, 그리고 출력 전류가 800mA일 때는 1.2V의 드롭 아웃 볼테이지가 생기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려는 LDO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M1117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벤더의 동일한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편의성을 위해서 디바이스 마트에 올라와 있는 LM1117S-3.3 제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마트는 국내 온라인에서 부품을 취급하는데 이런 범용적인 부품의 경우 데이터 시트와 실제 부품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 시트를 다운받아 보니까 이렇게 HTC에서 만든 LM1117 제품입니다. 제목에 보면 1A의 로우 드롭 아웃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LDO죠. 이게 LDO. 그리고 어드저스터블 그리고 픽스드의 제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레귤레이터들은 자기의 최대 출력 전류를 이 앞에다 보통 써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1A의 최대 출력 전류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패키지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SOT223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1, 2, 3번 그리고 위에 탭이라고 하는 핀이 존재를 합니다. 1번은 그라운드, 2번은 Vout 출력 핀입니다. 그리고 3번은 Vin 전압의 입력 핀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특징들이 써 있습니다. 출력 전류는 1A 그리고 LDO 로우 드롭 아웃 볼테이지입니다. 우리는 이쪽에 오더링 넘버에 보면은 LM1117S 제품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SOT223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Typical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M1117을 통해서 전원의 입력, 저희 같은 경우는 5V가 되겠죠. 5V의 전원을 이쪽으로 주게 되면 출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정이 된 볼테이지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쪽 양쪽 Vin과 Vout에 Vout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요. 이쪽이 Vout입니다. 입력에 100마이크로패럿의 캐패시터 그리고 출력에는 10마이크로패럿의 커패시터를 달아주면 회로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는 이렇게 회로를 설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생략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지루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LM1117 부품과 관련해서 살짝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부품명 앞에 접두사 L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부품의 품번을 조금 보다 보면 이렇게 LM으로 시작하고 뒤에 번호만 다른 많은 부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름이 하필 LM으로 시작할까요? 사실 이 LM이라는 건 리니어 모놀리틱의 약자입니다. 한때 아날로그 반도체계의 큰 업체 중 하나였던 미국의 내셔널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전자부품 라인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내셔널 세미컨덕터에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재들 중 전설적인 밥 위들러도 있었습니다. 천재인데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회사 앞마당에 잔디 좀 깎으라고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안 깎아주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벤츠 오픈카에 양을 태우고 와서 잔디를 무료로 깎게 했죠. 그 광경을 기자가 사진을 찍어 전국적으로 잔디 깎을 돈 없어 양으로 잔디 관리하는 회사라는 망신을 당했고 잔디 깎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죠. 천재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남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리니어 레귤레이터인 LM317이나 LM358 OP 앰프 같은 명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LM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최고로 쳐주는 것들도 있었죠.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설계로 LM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아주 살짝 변형해 생산합니다. 이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2011년 TI라고 부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내셔널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면서 현재는 오리지널 LM 시리즈 등이 모두 TI 제품이 되었습니다. LM 시리즈 외에도 반도체 회사별로 붙이는 접도사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것만 봐도 대략 어디 회사 거네 하고 알 수도 있죠. 이상 핑크 안테나였습니다. 키캐드 프로젝트를 열어서 회로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열고 왼쪽에 회로도 계층에 MCU 페이지가 아닌 파워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시트 그리기를 통해서 시트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되면 시트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기존 시트를 여기서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시트 이름은 LM1117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파일의 이름은 LM1117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시트를 생성을 해주었는데요. ESC를 누른 후에 LM1117 블록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LM1117 시트로 이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회로도 계층에서도 이렇게 두껍게 칠해져 있으면 현재 이 페이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LM1117 부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추가 심볼 배치를 눌러서 부품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M1117을 쳐서 기존의 키캐드에 내장된 레귤레이터 라이브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에 레귤레이터 리니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M1117에 대한 세부 품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세부 품명으로 LM1117DT-3.3 이렇게 뒤에 보통은 이렇게 1.8, 2.5, 3.3 붙는 것들은 고정 출력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변 출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어드저스터블 ADJ가 붙습니다. 풋프린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SOT223 타입인데 지금 이건 TO252 타입입니다. 좀 내려보면 SOT223 패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데이터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면 SOT223 패키지이고 123번입니다. 옆으로 돌아가 있네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1, 2, 3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1번은 그라운드고 우리는 지금 가변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2번 가운데 핀이 Vout입니다. 출력 핀이고요. 3번이 Vin입니다. 이렇게 매칭된 걸 보면 3번이 Vin, 3번이 Vin이고 그 다음에 1번이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 2번이 Vout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탭 쪽에는 2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데이터 시트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엔 TI 텍스트 인스트루먼트의 LM1117 데이터 시트입니다. 사실 LM1117은 TI에서는 오래된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칩들을 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TI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DCY 패키지가 되겠네요. SOT223이니까. 그러면 좀 내려보면 아까 전에처럼 DCY 패키지 같은 경우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동일하게 1번이 그라운드 그리고 2번이 아웃풋, Vout입니다. 이렇게 Vout, 가운데 핀, 그다음에 3번이 input입니다. input, Vin입니다. 그리고 여기 탭 is Vout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2번 핀하고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지 아까 전처럼 데이터 시트에 표시가 잘 안 돼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데이터 시트의 회로를 보게 되면 예제 회로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왼쪽에 V-in의 경우에는 100 마이크로패럿 그리고 우측엔 V-out엔 10 마이크로패럿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회로를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시트가 비교적 굉장히 잘 되어 있는 TI의 제품을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회로를 예제로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시스템 이그젬플 해가지고 픽스드 아웃풋인 경우엔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 V-in과 V-out에 똑같이 캐패시터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우측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려는 LM1117은 인풋 캐패시터가 100 마이크로패럿, 아웃풋이 10 마이크로패럿입니다. 왼쪽에 TI 거를 보면 V-in에 10 마이크로패럿 그리고 V-out에도 10 마이크로패럿입니다. 근데 심볼이 좀 다르죠? 이렇게 극성이 있는 캐패시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탄탈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탄탈륨 캐패시터를 사용을 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쪽 우측에처럼 MLCC 같은 캐패시터는 ESR이 낮은 캐패시터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려는 부품마다 권장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데이터 시트를 항상 자세히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측에 우리가 원래 사용하려고 하는 회로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풋에 100 마이크로패럿, 아웃풋에 10 마이크로패럿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추가를 해서 캐패시터를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MCU 페이지에 가서 캐패시터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통해서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에 들어가서 100 마이크로패럿 그리고 10 마이크로패럿입니다. 와이어를 통해서 연결하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다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도 귀찮으니까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오랜만에 그냥 하나 복사하지 않고 전원 심볼 배치 P입니다. 단축키 이쪽을 통해서 GND라고 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W, 와이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조금 줄을 예쁘게 맞춰주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연결해서 그라운드 심볼 하나로 연결을 해도 되는데 회로도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out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고 파워 심볼 3.3V죠. 플러스 3V3 이걸로 썼습니다. 이름이 다르면 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우리가 사용했던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3.3V가 나오고요. 이쪽에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파워 심볼 지금 하나 더 USB를 통해서 들어오는 볼테이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5V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O, W 이렇게 되는데요. 좀 이쪽에 붙일 게 없으면 이렇게 갖고 와서 깔끔하게 되겠죠. 조금 넓게 이렇게 배치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1608 사이즈의 것을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캐패시터는 MLCC라고 하는 캐패시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패시터는 용량이 올라갈수록 이 안쪽에 있는 유전체를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 마이크로패럿 같은 경우에는 1608 사이즈에 담기에는 굉장히 큰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를 사용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제조사에서 이 캐패시터가 나오는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회로도에서부터 써주면 나중에 두 번 일을 안 하고 혹은 PCB를 제작했을 때 부품이 없어서 난감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에 들어간 후에 한글로 삼성전기라고 쳐줘도 되고요. 영어로는 삼성 일렉트로, 삼성 일렉트로라고 쳐주게 되면 이렇게 삼성전기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을 눌러서 삼성전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쪽에 제품 정보에 보면 MLCC 쪽에 들어가면 됩니다. 영어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사 말고는 다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도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덕트의 MLCC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티레이어 캐패시터가 나오는데요. 이쪽에 라인업 중에서 우린 노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말, 그리고 라인업에 대한 서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들도 나옵니다. 구성되어 있는 라인업 서치를 눌러서 베이직 서치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모든 부품들의 데이터 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넘버를 알면 여기 입력하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캐패시턴스가 100마이크로페럿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레인지 말고 매치, 그 다음에 100 피코페럿이 아닌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볼테이지가 되겠는데요. 캐패시터가 받을 수 있는 내압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5V이기 때문에 큰 볼테이지는 아닌데 이건 공란으로 두도록 하고요. 사이즈 코드에 보면 이쪽에 인치, 그 다음에 슬러시하고 밀리미터가 있습니다. 우선 1608 사이즈가 1608mm 사이즈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 부품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 같은 경우에도 2.5V, DC 2.5V 밖에 안 돼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5V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높여서 1608이 아닌 2012나 3216 사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6 사이즈로 보도록 할게요. 3.2mm에 1.6mm 사이즈인데요. 서치를 눌러보면 이렇게 제너럴 용도로 나오는 게 그나마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100마이크로페럿에 20%의 오차 범위, 그리고 6.3V의 전격을 가지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5V를 쓰지만 조금 높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사실 100마이크로페럿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없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3225나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3225 사이즈 가야 10V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큰 용량의 캐패시터는 보통은 탄탈륨 캐패시터로 가거나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3225 사이즈의 10V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100마이크로페럿에 풋프린트가 지금 1608 매트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핀게스 2개이고 매트릭으로 지금 1608 되어 있는데 3216, 3225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1608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큽니다. 3225. 이렇게 캐패시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3225로 100마이크로페럿이고 3225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에도 이렇게 큰 용량 같은 경우엔 슬러시하고 이 캐패시터의 내압을 표시해 줍니다. 10V. 이렇게 해주면 회로도에서도 납땜을 하거나 할 때 부품 리스트를 보지 않고도 10V짜리 이상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조금 더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LM1117 같은 경우에는 계층 시트를 만들어주지 않고 이 루트 페이지에 그대로 넣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회로도를 편하게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회로도를 작성하는 여러분들이 좀 더 예쁘게 다른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은 회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MCU에 3.3V 라인들의 실제 3.3V 전압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LDO라는 부품을 가지고 5V를 3.3V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앞부분부터 영상을 차근차근 다시 봐주셔도 되고요. 혹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